어제는 서울에 눈이 내렸죠. 그런데 쌓일 만큼 온 게 아니다 보니까 눈이 왔다는 체감은 잘 없었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추웠습니다. 1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사실상 겨울이죠. 내일은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하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추울 것 같네요. 적어도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분에 미세먼지가 전혀 없어요. 어중간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많은 것보다는 확실하게 춥더라도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하늘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요 며칠 목이 아파서 고생을 좀 했는데요. 추워진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징쇼 1부 첫 곡으로요.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듣고 왔습니다. 어제 못했죠? 하루 만에 듣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만에 만납니다. 김미리님, 어제 방송하러 못 들었다고 저녁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너무너무 반가운 목소리, 오늘 방송도 잘 들을게요 용디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방선경님, 어제는 야구 때문에 결방했는데 뭐 하셨어요? 해주셨네요. 저는 어제 환풍기 고쳤어요. 다른 집들에서 자꾸 음식 냄새랑 담배 냄새 이런 게 넘어와가지고 냄새 안 넘어오는 걸로 고치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 보내셨는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이따가 4부에서 다 취합해서 함께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어징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눈 왔어요. 오, 그러니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너무 아침 일찍 와가지고요. 맞아요. 6시 정도에 왔어요. 이게 송월동의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작년보다는 30일 정도? 그 평년에 비해서는 10일 정도 빠른 관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쌓이질 않아서요. 맞아요. 뭐 이렇게 눈이 온 걸 확인을 해야 첫눈이지. 저는 사진 봤는데 기사에서 예. 저게 눈이 온 건가? 그 그 정도로 거의 안 온 거더라고요. 이 뭐 슈레딩거의 눈도 아니고 내가 관측을 해야 눈이지. 그러니까. 아직 눈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첫눈이 언제 올지 잘 모르겠는데 또 뭐 일찍 온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왠지 기대돼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에 눈 오면은 크리스마스. 연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난 배 아파서 싫어요. 그냥 비 와라.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제가 요소수와 유류세 소식으로 정리를 해왔어요. 이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이 요소수와 유류세 소식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들려오고 있잖아요. 계속 뭐가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요.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앞으로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요. 일일 실적에 관련된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항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소수 판매처는요. 주유소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시는 분들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사실 수 있습니다. 10리터. 네. 정부가 이제 유통망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제정을 했는데요.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부족해졌잖아요. 공급 자체가. 그래서 정부가 유통망 자체를 관리하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그래요. 정부는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한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게 드린 거 반복이 되죠. 이 그래요, 10리터까지. 10리터까지. 예. 그리고 이 특히나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는요. 조금 더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 30리터까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점 매석 사재기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네.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있나요? 사실 이 조치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 조정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요. 정말 엄정 처벌을 하겠다라
있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아니 막 새벽에 몰래 옮기다가 걸리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 쌓여 있는 기사를 봤는데 예. 아 저거 진짜 너무하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 위반할 때는 물가 안정법에 따라서요. 예.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류세 인하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다가오는 12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는데요. 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네. 경유는 116원, 예. 그리고 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주유소에 기존에 이 저장되어 있던 기름들이 다 팔리기 전까지 네. 인하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1주에서 2주 가량 걸릴 전망이에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정유업계에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다만 정유사 직용 주유소 그리고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12일 적용하는 날부터 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바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유류세가 지금 인하가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뭐 어떤 사이트나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어. 이 알뜰 주유소 그리고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오피넷 웹사이트 그리고 오피넷 스마트폰 앱에다가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 앱에서 오피넷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넷. 네. 저도 한번 다운받아 봐야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내려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송의 94년 인생을 스크린에 담답니다. 전국 노래자랑. 네, 살아있는 근현대사죠. 전설적인 MC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남자 송혜 씨의 진짜 이야기가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지는데요. 네. 최고령 현역 방송인이십니다. 이송혜 선생님의 라이프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지난 9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송혜 선생님 삶을 그린 첫 번째 영화기도 하죠. 맞아요. 영화 제목은 송혜 1927인데요. 네. 1927년생으로 올해 만 94세. 네. 방송 경력으로는 66년 차인 국내 최고령 현역 방송인 송혜 씨의 생애를 그린 첫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이 송혜 씨는 1955년 유랑극단 창공 악극단을 통해서 가수로서 활동 시작하셨고요. 네. 이 타고난 입담 그리고 위트로 당시에 고 구봉서 씨, 네네네. 고 서영춘 씨, 고 배삼용 씨 그리고 고 이순주 씨와 함께 극장 쇼 무대에서 활약한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요, 이 연예인 방송인 이런 면보다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인 송혜 선생님의 색다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영화 출연 안 하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 출연을 계속 거절을 여러 번 하셨대요. 그동안 무대 연기 그리고 공연에 집중을 했던 사람이었고 이 방송으로 대중을 만나는 사람이라서 나는 영화는 자신 없다라고 계속 마다를 하셨는데요. 네. 근데 제작사 대표의 아버지께서 송혜 씨의 정말 열렬한 팬이시고 송혜 씨를 주인공으로 한 그 스토리를 담은 영화를 아들에게 꼭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그 스토리를 들으시고 이 부자지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출연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윤재호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네 맞아요. 이 뷰티풀 데이즈 그리고 파이터의 감독이셨죠. 네. 윤재호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네. 이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게 송혜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때 만든다고 했을 때 나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을 하게 됐다. 송혜 선생님은 100년 가까이 산 역사적인 인물이라서 이런 인물을 내가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게 된 건 내 인생 가장 큰 가치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네. 송혜 선생님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송혜 선생님의 이 영화 송혜 1927은요 오는 18일에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일요일의 남자 송혜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 엿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의 남자. 네. 그러네요. 자, 애지중지 퀴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령 현역 방송인 이 사람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일요일의 남자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네. 누구일까요? 1번 남진, 2번 송대관, 3번 송혜.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5분에게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애 씨 고생하셨어요. 내일 뵐게요.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네. 송시연의 꿈결 같은 세상 그리고 이선희의 라일락이 질 때 이어서 듣고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애지중지 퀴즈 정답.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방송인 일요일의 남자 3번 송혜 선생님이시죠. 자, 9846님 정답 송혜요. 체게바라보다 형님이시죠? 맞죠. 체게바라보다 2살 형님이시고 그 마틴 루터킹 목사보다 제가 1살 위로 또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6243님 정답 3번 송혜요. 이동옥님 3번 송혜. 또 그 외에 김지훈 하연옥님께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역사 얘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함께 할 건데요. 역사 속에 그림 그리는 화원들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림 같은 남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요? 네? 어디 가요? 그냥 추상화죠.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자폭해 가겠습니다. 대충 응? 대충 그려서 썬킴 교수님 네. 뿌염할 때 된 것 같다고 우리 정혜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뿌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이제 새치머리가 아니라 흰머리예요. 예. 근데 흰머리가 그 약간 그 누구냐 그 누구죠 그 잘생긴 배우? 잘생긴 누구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요? 리차드 그러니까 기어가- 본인이 리차드 기어와 비슷하다. 아니 뭐 여기서 몇가지 귀여운 건 아니라 예. 리차드 기어 같이 머리가 흰머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요. 아 리차드 기어처럼 제가 다 알고 있다. 전 여기서 중립 기어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진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참 듣기 어렵네요. 예. 아까 또 우리 질문 넣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김선영님께서 제가요? 아니요. 김선영님이 네, 제 이름이 본명이 김선영이에요. 아 진짜? 김선영. 아 김선영. 진짜? 나 썬킴의 본명을 처음 알았어요. 선영아 사랑해. 아 정말? 이름이 되게 남자 이름인데 여성스러워요. 되게 여성스럽네요. 네. 김선영님이요. 송혜님이 1927년생이시라는데 그때 있었던 중요한 역사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나씩. 마릴린 먼로가 1살이었어요. 마릴린 먼로가 2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과 마릴린 먼로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가요? 약 1살 정도는 보통 말 놓잖아요. 먼로야, 송혜야, 예. 말로는 송혜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927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한 해예요. 경성방송국. 당시는 이제 일본의 JODK라고 하는 호출보를 받아가지고 예. 방송을 하던 해이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정지용 시인이 향수를 발표한 해가 1927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하. 이런. 이거 되게 의미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예. 중일 만주사변, 예. 만주 마지막 황제 푸이, 예. 만주사변이 터졌을 때 송혜 선생님이 4살이에요. 예. 중일 전쟁 터졌을 때는 다 기억을 한 태평양전 진주만 폭격을 기억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러시겠지. 정작 자기 얘기할 차례에서는 엉뚱한 얘기하고. 왜? 송혜야. 마릴린 먼로가 26년생이라니까요. 송혜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 화원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화원이다. 여기 화가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조선시대 그림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에 뭐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화원과 화가의 신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두 분의 그러니까 신분이 다른 게 단원 김홍도는 직업 화가였고요. 예. 그다음에 겸재 정선은 양반으로서 문인 화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분은 공무원이었고 예. 한 분은 뭔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역량이 있어서 예. 그림을 그렸던 그런 네. 분인데 예. 보통 이제 조선시대의 이 화원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원들이. 그렇죠. 사실은 조선의 해와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원들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그림을 그렸고 그들의 처우는 어땠고 그들 중에서 누군가를 기억한다면 누구를 기억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원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인 거죠. 그래서 저기 작가님이 그 코코아톡을 저한테 보냈었을 때 다음 주제는 이제 화원이다. 저는 이제 정원인 줄 알았어요. 비밀의 그래서 화원. 1번 정원 화원 말씀하시냐 아니면 2번 그림 화원을 말씀하시냐. 그 그림이라고 하시는데 예전에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림 그리는 화가들의 드라마. 오늘은 그림 그리는 페인터들 얘기들. 궁중 화가들. 그렇죠. 내 말을 자르길래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진행자 말 자르지 마세요. 아니 헷갈리지 마. 저도 헷갈렸으니까. 진짜 확 성질나네. 자 저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화원이면은 그러니까 공무원인 거죠. 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이제 시대적으로 좀 굉장히 하대했다. 하급이었다. 네네네. 일단 그 당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천한 기술이라고 봤어요. 천한 기술이다. 그러니까 음악도 천한 기술이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천한 기술이었고. 자기들이 못하는 건 다 천한 기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낮춰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화원들이 이제 천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들의 처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선시대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문과가 잘못했다. 문과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다 그냥 인문학 빼고는 다 그냥 잘못된 거 생각하니까. 형이 문과가 아니라 예대.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문과 말고는 문과생들이 이과나 혹은 예체능계를 무시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 안 듣고 있어. 내 말 안 듣고 있다니까. 아니 왜냐면 약간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어떤 의견? 조선시대 때 도화원 소속 이제 화가들은 약간 이 대접을 못 받았는데 오늘은 약간 저는 그 유럽에 있는 궁중 화가들 얘기를 할 건데. 유럽에 있는 궁중 화가들은 굉장히 귀족 이상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건 유럽이고. 그렇죠. 내 말이 그랬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조선 얘기하고 있었잖아. 안 듣고 있었어. 썬킨 선생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니, 조선과 유럽은 참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 열정 한번 또 합니다 그러면. 화이팅. 자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자 역사 속 화원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화원에 대한 기본 그 사항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도화서부터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안국동 로타리 가면 도화서길이라고 하는 길인데 거기에 도화서라고 관청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원은 이 도화서 소속의 화가를 가리킵니다. 네. 그런데 경국대전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도화원이라고 했다가 이때는 거기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오품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화원이 뭐 그렇게 하는 일도 없는데 그렇게 벼슬이 높아? 해가지고 성종 때 육품의 도화서로 격하가 됩니다. 그럼 자기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길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육품으로 격하를 시켜놓고 그 대신 가만히 보니까 일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원을 처음에는 20명으로 경국대전에 정해놨다가 영조 때는 20명 갖고 부족해갖고 30명으로 늘려놓습니다. 심지어는 그거는 화원의 숫자만을 가리키고 그 밑에 생도로는 한 10년 정도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밑에 생도까지 따지면 조금 더 숫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턴 10년, 정규직 30년. 정규직 아닙니다. 비정규직 30년. 30명? 아니 그러니까 그 인턴은 10년 해야 한다고. 네, 인턴을 10년을 해야 30명 안에 들어가는데 그 30명이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 아니에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체하직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심지어는 이 30명 중에 5명만 월급을 받고요. 나머지 25명은 업무에 따른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림 한 장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원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야.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왜 화원을 하려고 하느냐? 네.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 화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 10년이잖아요. 네.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시험 쳐서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원이 되면은 이미 이제 사회적인 평가가 높아져요. 아, 일단 화원이 되면 사회적인 평가 높아진다. 그래서 화원은 국가로 볼 때는 거의 수입이 생기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양반들이나 아니면 지방의 어떤 부호들이 부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약간 유럽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네. 아, 이건 유럽이랑 비슷하네. 네. 그렇게 해서 불려다가 뭐 초상화도 그리고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부가적인 수입을 만들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화원을 가리키는 말이 화원을 중립적인 용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낮춰서 보는 이름이 화공이에요. 화공. 이거는 이게 말 그대로 장인이다. 그림 그리는 장인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화원을 조금 높여서 부르는 말이 스승사자를 붙여서 화사가 있습니다. 화사. 이 화사는 누구냐면 임금의 어진을 그리는데 참여했던 화원을 가리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높은 명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스승사자를 붙이고 이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진 화원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이후에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탁월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화원에 대한 평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문제는 네. 이렇게 화원을 낮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네. 그 문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쁜 그림 보고 좋은 그림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의 본 뜻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 이걸 완물상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그림, 좋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라고 하면서 그림에 대해서 격화시키다 보니까 네.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동시에 낮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평가를 하냐면 네. 근데 시, 서, 화 3자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것이 그림과 같다. 그러니까 시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또 높게 평가를 해요. 이게 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문과가 그리는 그림은 좋은 그림. 그렇죠. 하지만 너희 그림 전문가들이 그리는 그림은 오히려 어떤 그 낮은 그림. 본질을 잊게 만드는 그렇죠. 나쁜 그림.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화원이 그리는 그림은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도화라는 말이 크게 두 글자인데 네. 도자는 설계도를 가리켜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똑같이 말 그대로 모든 종이 놓고 그리는 그림을 도라고 하고 네. 화라고 하는 거는 풍속과 같은 것들을 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물을 딱 보고 있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근데 문인화가들은 상상화를 그려요. 산수화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산이 요쯤 있어야 되고 나무는 요쯤 있어야 되고 계곡은 요쯤 흘러야 되고 이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문인화가들의 실력은 떨어지고요. 화원들의 실력은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그 안에서 경쟁이 있으니까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쯤 그러니까 단원과 회원이 활동할 때쯤 되는 영종조 시절이 되면은 그래도 화원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좀 높아지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미 질적 차이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 이제 화원들에 대한 평가가 높은데 이제 거기서 좀 특출나게 양반이지만 전문적인 화가들이 몇 명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겸재정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의 그림들을 조선시대 화가에 대한 내용들을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의 얘기는 또 우리 한번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른 나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뭐 옆으로 가죠. 바로 중국으로요. 중국. 중국. 그 중국 또 이제 그 한림 도화원이라고 그 공중 화가들이 있는 관청이 있었는데 네. 중국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아마 야사 정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유명한 화공 공중 화가는 아마 모연수일 거예요. 모연수.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 유명해서. 예. 그 중국 4대 미녀 있지 않습니까? 알다. 예. 왕소군 얘기에 나오는 그런 화공이죠. 예. 왕소군, 낙안,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너무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이 화공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뭐 좋은 이유로 유명한 게 아니네요. 좀 약간 안 좋은 이유로 유명한 거죠. 안 좋은 이유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나라 때 이 한 원제의 황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흉노라고 하면은 그냥 유목 민족 무식하고 그냥
뭐 힘도 없고 네. 가끔씩 전쟁만 잘하고 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중국적인 관점이고 매우 중국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흉노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진시황이 통일한 중국 물론 뭐 초한지가 있었지만 초한지 이 헬게이트를 다 정리해서 네. 유방 한고조가 다시 한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통일해가지고. 그러고도 무서워했던. 그러고도 한고조가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흉노였다니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고조 유방이 흉노를 치러 갔다가 네. 포위당해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뇌물 쓰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제국의 이 황제들은 내내 흉노를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치고 공녀를 보내고 이제 뭐 이 궁년 공주 중에서 뭐 좀 만만한 공주는 시집 보내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흉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제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 뭐냐 말이 살찐다가 가을이 그 뭐예요? 천고마비. 천고마비가 좋은 뜻이 아니라니까요. 말이 살찌면은 흉노가 쳐들어온다의 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한 원제 때 호한야 선우가 이제 한나라를 찾아옵니다. 선우는 이제 그다음에 흉노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네. 와가지고 나도 이제 그 싱글 생활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나 싱글 베리베리 롱 타임. 중국에서 영어 씁니까? 네. Right. 그래가지고 나도 좀 결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번 한나라에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원제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내가 공주 중에서 공주도 굉장히 많았어요. 공주와 옹주 중에서 한 명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후궁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한 워낙 원제가. 밝히는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색한이었어요. 완전 호색한. 너무 후궁들이 많아가지고 얼굴을 모르니까 화공을 시켜가지고 이 후궁들의 초상화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만나보기에는 너무 많은 거야. 몇천 명 되니까 그냥 그림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1, 2, 3, 4 넘버링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든지 황제의 승은을 받기 위해서 후궁들이 약간 돈을 쓴 거예요. 그 모연수라는 화공한테 좀 예쁘게 뽀샵해달라고. 뽀샵을 해달라. 뽀샵해달라고. 근데 왕소군이라는 이 후궁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모연수가 뭐야? 좀 돈을 좀 내야지 내가 이쁘게 뽀샵을 해줄 거 아니야. 제가 돈이 없어요. 선생님 턱 조금만 깎아주세요. 안 돼. 있는 그대로 그럴 거야. 더 못생기게 그럴 거야. 선생님 눈 조금만 키워주세요. 부하오. 안 돼요. 부하오. 얼마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못생기게 그린 거예요. 왕소군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연수라는 그 공중 화가가. 그래서 지금 호한야라는 그 흉노의 선우가 왔지 않습니까? 한나라로.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한 명은 보내야 되는데 어이 모연수 그 후궁들 그림 그때 그림 그려놓은 거 다 갖고 와봐. 쭉 보니까 너무너무 다 예뻐요. 그 메타버스로 이렇게 쭉 봤는데 그림 이렇게 넘겨가면서 톰 크루즈처럼.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제일 못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 이름 뭐지? 왕소군. 이 친구를 그러면 보내면 괜찮겠다. 수천 명 중에 제일 못생겼다. 이 친구를 보내자. 그래서 자자자자 그 왕소군이라는 그 후궁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왔는데 샤라라라라라 소군 너무 예쁜 거예요. 빠밤 빰빰. 옆에 있던 호한야 선우는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우리 흉노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구나. 그렇지만 옆에 있던 한 원제는 얼굴이 사색이 돼버린 거잖아요. 황제는 이게 무슨 일? 그렇죠. 이게 뭐지? 这是什么? 옆에 있던 더 사색이 된 거는 모연수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큰일 났다고 이거. 모연수도 옆에 있었어요? 아니 있었죠. 옆에 있는 이 흉노의 그 호한야 선우는 일단 저분을 모셔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방금 말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래서 호한야 선우와 왕소군은 다시 이제 흉노의 지역으로 돌아가고 모연수는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의 죄목이 그러면은 뽀샵 기만죄. 뽀샵 기만죄. 뽀기죄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건 약간 중국인들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내몽골에 가면 호화호특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호화호특? 도시 이름이 호화호특이에요. 우와. 호화스럽죠. 특에 또 호화호특에 가면 지금도 호한야 선우와 왕소군이 동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몽고도 지금 중국 영토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족이었던 왕소군이 이 약간 야만적인 흉노에 가서 농사법도 알려주고 이 한자도 알려주고 문화를 전파한 전파의 전명사다.
이런 그녀가 가서 전파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역사일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검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배경 자체가 목축을 하고 싶어서 목축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가 안 되니까 목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가르친다고 해서 한계가 있죠. 아니 그렇게 뭐 약간 그 힘이 없고 그런 제국이었으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능하게 빼앗기지도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미녀를 결국에 그 흉노를 약간 평정했던 것이 이제 한무제였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재밌다. 재밌죠? 역시 재밌어. 아는 얘기도 역시 재밌게 해주는 썬킴 만만세.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세 천천만만세. 알겠습니다. 저는 만세를 해주세요. 천세 말고. 예.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 전기 유일한 여성 도화소 화원으로 종 7품 화사를 역임한 화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SBS 사극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죠. 김유정 씨가 맡았던 역할인데요. 이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주몽, 2번 대장금, 3번 홍천기. 힌트. 강원도 홍천에 가면 기가 세요. 홍천기 깃발. 홍천 깃발. 홍천 깃발. 홍석천 씨도 기가 세. 석천이 형 그렇지 세지.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홍천기 OST에서요. 솔라의 나는 그대고 그대는 나였다. 이거 헷갈리는데. 나는 그대고 그대는 나였다.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훈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의 화원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팟캐스트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고, 어젠가요 제 동생이 그 히스토리 월드 왜 이렇게 재밌냐고 팟캐스트로 듣고 있다고. 아하, 글 좀 남기시지 게시판에. 너무 재밌다고 자기 출퇴근할 때 맨날 듣는다고. 친동생요? 제 친동생. 예. 형을 되게 부러워하겠네요. 저를 직접 보고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그 스타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썬킴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써니니까. 네네네네. 뭐 이제 부끄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가당치도 않네요. 예. 정말 살다 이런 별말을 다 들어보네요. 예. 8288님 인천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박광일 선생님 방송 들으려고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열혈 팬이에요.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6시 5분부터 다 들으시지 왜.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그냥 박광일 목소리만 듣고 싶다. 그렇죠. 그 히스토리 월드에 대한 관심. 박광일 목소리 이외의 것은 내게 잡음일 뿐이다. 조용하겠습니다. 이 참, 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예. 3642님, 저 홍천기 드라마 찍을 때 보조 스텝이었는데 촬영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재미나게 찍었어요.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시나요? 저 아주 조금 봤습니다. 재밌던가요? 살짝 보긴 해서 사실은 전체 흐름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역사 속의 기록이 어디까지 있는가. 직업병.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홍천기라고 하는 게 성현의 용재청화에 보면은 그 인물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등장을 하긴 하는군요. 용모가 빼어나다까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화원이 남겨놓은 작품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림까지 남아 있으면 조금 더 평가를 하기 좋을 텐데 임진왜란 전에 그림이 거의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약간 역사적으로 공백이 있어야지 우리 드라마 작가님들께서 채워 넣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임진왜란 전은 그 채워 넣을 공간이 너무 많죠. 근데 임진왜란 이후 특히 이제 영종조 이후는 자료가 많으니까 사실은 거기는 오히려 접근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용모가 빼어나다라는 기록 외에 뭐 그림을 잘 그렸다는 기록은 없습니까? 그림을 잘 그렸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용모 얘기만. 그러니까 뭐 이제 화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은 이제 뭐 있을 거고 또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기록으로 얼평을 남겨놔. 대장금은 실록에 딱 2글자 나와요. 그거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대장금은 얼평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희한한 영상군 때는 너 한 글자 가지고 왕의 남자가 나왔죠. 맞습니다. 맞다.
참 그런 거 보면 예술가가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자, 우리 역사 속의 화원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도화서 얘기 이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도화서라고 하는 게 예조 관할의 관청입니다. 그런데 숙종 때 잠깐 임시로 그 도화서 말고 다른 어떤 화원들을 관청에 두는데 네. 정조 때 그게 정규직화됩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자비대령 화원 또는 차비대령 화원. 이제 글자는 차자인데 궁궐 안에서는 자자로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두 개로 읽고 있는데요. 네. 이 정조 때 도화서 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시험을 봐서 규장각에 두는 그런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장각이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규장각에 두지만 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화원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테스트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1년에 12번 시험을 봐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뭔가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예, 예, 예. 그래서 앞에 화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직이고 거의 대부분 급여가 없다 그랬는데 이 자비대령 화원들은 전부 다 급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금까지 주는데 예. 문제는 당시 이제 화원들이 얼마나 그림을 어렵게 그렸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험 과목이 남아 있는데요. 시험 과목이 일단은 8개 과목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매달. 그런데 그 8개 과목이 뭐냐면 산수, 인물, 영모, 매죽, 초충, 그다음에 풍속화, 그다음에 이제 책거리 같은 문방, 그다음에 이제 일러 건물을 건 누각.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 또 시를 하나 줘요. 아, 또 시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영모의 시와 그와 관련된 시를 주면은 동물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시와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수한 사람을 2명을 뽑아서 추가로 이제 보너스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차비대령이라고 하는 차비대령 화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 과연 어떤 존재일까? 사실은 안 한 게 없어요. 책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을 복사하는 거, 그다음에 왕이 행사 있을 때 그걸 같이 참여하고 심지어는 차비대령 그러니까 영종조 이후로는 어떤 풍습이 생기냐면 10년마다 한 번씩 어진을 그리거든요. 네. 그 어진에도 이 차비대령 화원들이 들어가고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능행을 갈 때마다 화원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능행과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건축 기록이라든지 행사 기록이 책으로 남아 있으면은 책에 전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866년에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딱 열어봤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림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이 굉장히 그 재책이 잘 되어 있고요. 예. 금속으로 재책이 되어 있고 딱 열어봤는데 전부 그림책인 거죠. 컬러풀한. 이해가 되는 거지. 네. 그림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책이라는 걸 알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몇 박스를 훔쳐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장각 의궤인데 네. 그게 전부 다 이 차비대령 화원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화원 그림은 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단원 김홍도라든지 몇몇 그 산수화가 유명한 화가들을 제외하고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모든 행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풍속화를 보면은 슬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왕이 국정 자료로 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건 진짜 웃긴다. 그럼 왕은 세상에 슬픈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살 거 아니야. 어쩌면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왕에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왕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할은 세상에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화원이었던 거죠.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행사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는 어진을 통해서 세상의 왕을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정부의 문화공보부라고 있었잖아요. 정부의 국정을 막 홍보하는 예. 그런 어떤 방송의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화원들입니다. 그래서 화원이라고 하면은 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물론 화가가 있긴 하고요. 굉장히 네. 유명한 화가들 뭐 해원이라든지 단원이라든지 뭐 오원 장성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화원들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자료를 볼 때 글씨로 된 자료 말고요. 그림이나 아니면 뭐 설계도 같은 거 심지어는 지도 같은 것도 전부 다 화원들이 그래요. 아, 지도도? 그럼요. 아, 장르가 다른데? 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관찰사라든지 사또가 나가면 자기 지역의 지도를 정부에 올립니다. 그럼 매년 바뀌는 내용도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면은요. 네. 그거를 전체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 지도를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합쳐갖고 팔도 지도를 그리는데 그걸 이게 각지에서 가져온 걸 모아가지고 그렇죠. 화원 맵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화원이 총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큰 지도를 전국 지도를 그리는데 거기에 산수화처럼 뭐 산은 푸르게 강은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작업들을 전부 다 화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를 볼 때 글씨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좀 답답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림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설계도 같은 걸 통해서 옛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다 이 화원들. 그러니까 만약에 화원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탁월한 예술가로서의 화원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없었다면 조선을 이해하는 거는 절반 굉장히 어렵죠. 못했을 거예요. 일단 저 어떤 그 언어상의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죠. 굉장히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 듣다 보니까 자꾸 프랑스에 화가 나네요. 아까 그 프랑스 이야기 이후로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프랑스? 화가 나요. 외교장관 외교장관 뭐야 돌려줘요. 그래도 기차 갖고 왔잖아요. 돌려줘요. 기차 잘 타면서. 프랑스에 아는 사람 없어요? 이다도시 있어요. 돌려달라 그래요. 뭐야 왜 훔쳐가서 안 돌려줘? 방배동에 계세요 지금. 빨리 돌려주세요. 짜증나. 근데 저기 그 김홍도 같은 이제 화원들이 이제 풍속도 같은 걸 많이 그렸잖아요. 뭐 대장간, 뭐 주막 이런 것들. 이걸 왜 그랬냐면은 궁 밖을 나갈 수 없는 왕들이 궁금한 거예요. 바깥에 우리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이제 화원 보고 이제 풍속도 그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그려온 걸 보면서 밖에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슬픈 모습이 없대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튼 프랑스 돌려줘요. 참네. 자, 다시 한번 한국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옆 동네로 한번 가겠습니다. 영국? 그건 바다 건너는 거고 후란다스요. 프란다스, 플란더스, 난난나, 민생 파토나슈. 아니 지상파에서 파토나슈가 뭐예요? 옛날 어렸을 때 그렇게 불러가지고. 알겠습니다. 참 어떤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알 법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도요. 사실은 두 가지 이유인데 그 내용 자체도 너무 이게 어떻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인지 할 정도로 굉장히 슬펐잖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죽는다라는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또 하나 놀라웠던 게 당시 그때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뀔 때 제가 그거를 흑백과 컬러 TV를 같이 봤어요. 그게 친구네 집에서 컬러 TV. 집에는 컬러 TV가 왜 없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가슴 아프네 진짜. 그래서 그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여태까지 봤던 이 그림이 이 색깔이었구나, 이 빛깔이었구나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썬킴 내는 부자였거든. 왜요?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TV 옷은 다 부르더니.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이문세 씨가 그 대학생 때 달려라 중계창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어린 여러분 이문세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세면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짠. 갑자기 컬러가 된 거예요 TV가. 봐봐. 부잣집. 그러니까 그때 바뀔 때 컬러 TV가 있었다는. 봐봐 이거 그 어릴 때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막 안경 쓰고 머리 막 집에서 엄마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가르마 안 가지고 이게 막 이게 되게 나비 넥타이 메고 부르댕 아동복 다 입고 막 이렇게 구두에 광내 가지고 다니는 그 썬킴 어린이. 그럼 뭐 합니까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후란다스로 들어가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에 네로랑 파트라슈는 죽어요. 어떤 그림 앞에서 중요한 바로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두 작품 아래에서 죽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루벤스가 왜 나오냐면 유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궁중 화가라고 이제 칭송을 받는 것이 루벤스인데 왜 그러냐? 일단 이 15세기 때 일어났던 그 종교 개혁, 마틴 루터라든지 칼뱅, 카톨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단이죠. 그래서 한 150년 후에는 뭐냐면 카톨릭이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그림은 더 화려하게, 조각은 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크지 않습니까? 그 바로크는 다 무조건 카톨릭으로 돌아가자 더 화려하게. 거기서 등장한 인물이 이제 루벤스인데 복고주의죠. 그러니까 루벤스 바로크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린 그림들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워프라고 하거든요. 그 벨기에 있는 도시에 있는 안티워프 대성당에 가면 지금도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님과 내려오는 예수님 그 상이 있는데 진짜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뭐냐면 이 네로와 파트라슈는 정말 못 살았잖아요. 그 후란다스 지방에서. 그러니까 진짜 프란다스 썬킴은 부르댕 입는데 나 진짜 우리 집에 무슨 전화기 있었어 왜 네로는 파트라슈 약간 로마 황제 네로 닮았어요. 역사적인 게 뭐냐면은 정말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외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다가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 너무 슬퍼. 그래서 그 후란다스 지방의 그 산속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자기 소도 아니에요. 예. 남의 소 그 젖을 짜가지고 그 앤트워프 그 성당에 있는 마을에 가서 팔다가 나중에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잖아요. 맞아요. 그 네로왕 그 파트라슈가 그래가지고 소원이 뭐였냐면 나도 루벤스와 같은 큰 화가 되고 싶어. 근데 물감과 스케치북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 드라마 그렇죠. 만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돌에다가 그려요. 돌에다가. 맞아요. 돌에다가 그린 그림이 걸작이에요. 네. 그리고 루벤스의 그 그림을 정말 보고 싶은데 그 천으로 가려놨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야지만 루벤스 그림을 보여주는 그 당시 이제 약간 구교 카톨릭.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할까 이 비난을 하는 그런 예.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예. 네로는 항상 얘기를 해요. 예. 네로 정말 저기 그 그림에 계신 저분은 예수 예. 그리스도는 예.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야. 예. 지금 저 그림을 담당하시는 분이 돈을 밝히시는 거지만 지금 그 저 그림의 주인공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난 저 분의 얼굴 한번 보면은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어. 그래서 우유를 짜가지고 앤트워프 성당 갈 때마다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교회에 걸린 그림을 돈 보고 돈 내고 보라니. 저기 이게 어딨어?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돈 내. 한 번만 저 천 안쪽에 있는 그림만 보면 소원이 없겠네요. 돈 내란 말이야. 결국 근데 그 옆에 부르댕이 입은 썬킴 어린이가 돈 내고 들어가고 있어. 나는 맨날 보지롱 네로메롱 이러면서 막 들어가고 있어. 이거 우리 아빠 거야. 그래서 네롱. 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네로와 파트라슈가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맞아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그 눈밭을 헤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앤트워프 성당 앞을 가요. 가가지고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천이 걷어져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달빛에 비치는 그 루벤스 너무 아름다웠어. 최고의 궁중화가 루벤스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님 내려오는 예수님 그걸 보고 난 더 이상 이제 소원이 없어. 이제 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옆에 파트라슈도 같이 죽잖아요. 맞아요. 지금 너와 나는 헤어지지만 지금 저 그림에 계신 저분이 있는 곳으로 우리 올라가면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두 사람이라기보단 사람과 개는 거기서 얼어 죽습니다. 맞아요. 그거 어린이가 보는 만화가 아니었다니까요. 아니요, 근데 뭐 원래도 저기 뭐야 그 만화동산 같은 프로에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방영이 됐던 거고 그 지브리의 그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오토 이사오가 있는데 그 이제 후자 선생님이 이제 만드신 작품인데 그걸로 이제 지브리가 이제 발돋움하게 된 것이고 지금의 지브리로 그 당시에 만화가 히트를 크게 하고 나서 너무 미운 거야. 원작보다 누가? 훨씬 밉살맞게 만들어 원래 플란다스의 개는 원래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작보다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악랄하게 그려져가지고 이 시청자들이 이 파트라슈가 대체 왜 저 마을 사람들을 물어 죽이지 않느냐 이런 그 항의 그 편지를 이렇게 방송사에 보낼 정도로 아니 그 물어 죽여야 되겠어요. 아무리 마을 사람들이 나빠도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어린 마음에 야 그 파트라슈가 저 사람들은 다 악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묘사가 돼 있는 것이 그 그림 만화에서는 거의 늑대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넬로가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크긴 크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영국 그 극작가가 그린 그 소설이에요. 예. 정작 플란다스 그러니까 후란다스죠. 플랑드르 지역. 그렇죠. 그 지방에서는 이 스토리를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그 세인트 버나드 종 아니었나요? 네? 만화에선 세인트 버나드 종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히트친 다음에 네. 일본의 도요 모 자동차 회사가 거기다 동상을 지어준 거예요. 후란다스에 아. 그 강아지와 그 파트라슈와 네로를. 예. 그것 일본에서.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구나 알았다고 하죠. 나중에 좋아했겠다. 아 좋아할 필요는 없지. 자기 마을이 별로 좋지 않게 그려졌는데. 어쨌든간에 뭐 좋은 홍보가 되니까. 관광 상품은 되니까. 문학의 배경이었으니까. 근데 허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본 애니메이션 물론 뭐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아니 당시에 지브리에서 만든 건 다 그랬어요. 고질라도 그렇고 은하철도 999도 그렇고 뭐 철환 아톰도 그렇고. 아이고 은하철도 999는 뭐 명불허전. 그렇죠. 아톰 같은 경우에도 이 원폭 피해를 당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원자로를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꼬마 인형을 만들자 로봇을 해서 만든 게 철원 아톰이지 않습니까? 데스크하우스 사무. 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화원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은 딱 아주 좋을까요? 그러게요. 갑자기 파트라우스 얘기를 빠졌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네, 화원 하면은 사실은 잊을 수 없는 화원인데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화원. 그리고 그림만 남아 있고 그래서 전설 같은 화원이 한 명 있습니다. 비밀의 화원. 바로 안견입니다. 안견. 몽유도 원도를 그린. 몽유도 원도. 네, 그래서 안평대군이 꿈에서 박팽령과 함께 내가 무릉도원을 거닐었는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다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3일 만에 안견이 그려냈다라고 하는 이 몽유도원도는 아마 동아시아 회화 사상에서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송 화풍의 평원 고원 심원이라고 하는 구도뿐만 아니라 그 세밀한 묘사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풍경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당대 이제 뭐 신숙주라든 성산문 박평현 이계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전부 다 재발을 걸어서 한편으로는 또 문학적으로 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네. 지금 제가 다시 또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 멋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몽유도 원도를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중국의 북송의 뭐 이성이나 곽희의 그림을 본따서 그렸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평대군의 별장이 여러 곳에 있어요. 네. 근데 부암동에 무계정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암동? 네. 그 무계정사라는 곳에서 바라보면은 멀리 북한산 쪽이 평창동 일대 모습이 딱 무릉도원 모습이에요.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봉우리에 이런 어떤 웅장함이라든지 구름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외하고 본다면 구도 전체가 오른쪽으로 북한산이 있고 왼쪽으로 그 북한산 사이로 멀리 퍼져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세검정 일대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이 얘기가 원래 이렇게 그냥 방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원래 정설인가요? 정설이 아니라 이제 그걸 그림을 계속 분석하면서 나타났던 거죠. 아니 제가 이 몽유도원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읽었을 때는요, 그냥 이 그림이요. 여기 그 산이 우리나라 산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써진 걸 제가 본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이제 준법을 그렇게 따라서 운두준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림을 그릴 때는 구름이 올라가듯 산이 막 피어나는 것 같은 연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었는데 문제는 구도 자체. 네. 그래서 무계정사 쪽에서 바라보면은 실제로 북한산하고 그 일대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렇구나.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이 우리나라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3830님이 지금 몽유도원도 어디에 있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본의 천리대, 델리대라고 하는 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추정하기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누군가가 아마 한양 일대를 약탈을 하면서 이 그림을 가져간 것이 아닐까. 가토. 내 이놈. 가토가 가져갔구나. 가토 아니면 고니시겠죠. 이런 나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없고, 그런데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렸으면 안견에 대해서 뭔가 좀 자료가 남아있고 다른 그림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견이 그렸다고 하더라 하는 그림만 남아있지 실제로 안견이 명확한 그림은 남아있지 않고 안타깝게도 안평대군과 함께 또 생을 마감하거든요. 개유정난에 의해서. 예. 그러면서 안견에 대한 기록은 사라졌으니 역사 속에 가장 미스터리한 어떤 화원이 아닐까. 근데 이 몽유도원이라는 데가 실제로 중국에 있어요. 예. 동네 이름이 몽유도원이에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당시 조선의 이제 유학자들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주자가 살았던 무이산 같은 경우는 홍콩 옆이지 않습니까? 그 상상에서 그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 몽유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지가 돼 있는데 그 범블비 나왔던 영화 뭐죠 그거? 범블비가 나왔던 영화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를 몽유도원에서 찍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면 건 범블비 상이 있죠, 거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이제 지금 무계정선 밑에는 이제 종로구청에 새로 그 한옥을 옮겨놓은 무계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 가서 한번 이 그림과 함께 그때 어떤 안견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뭔가 좀 흥미롭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본이랑 프랑스는 우리 그림들 빨리 돌려주시고요. 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자, 오늘 역사 속 화원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박강일 작가님, 선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호 님이 요즘 몇 주째 계속 야근을 해서 피곤한데 얼른 일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요. 시온의 웨이백 홈 들려주세요 해주셨거든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하루 풍경 함께 나눠봅시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요즘 제가 목소리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눈에 쏙 들어오는 문자가 하나 와 있네요. 2721님이 조언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옹디, 소리를 낼 때 하품할 때처럼 목 안을 열고 소리를 머리 뒤로 해서 정수리로 위로 올려서 이마로 빼서 저 멀리 벽에 닿게. 어렵겠죠? 특히 감탄사 할 때 목 안을 조이고 긁으셔서 안타깝습니다. 목폴라나 머플러로 목을 보호하는 건 어떨까요? 옹디는 그런 차림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하셨거든요. 오늘 보는 라디오 안 보셨구나. 저 좀 폴라 입고 있어요. 안 그래도 목을 따뜻하게 하고 그 가습기까지 이제 좀 사놨는데 그 말씀하신 건 제가 아직은 많이 하수라서 잘 모르겠네요. 요거 보내주신 거를 제가 캡처를 해놓고 무슨 말인지 한 100번 더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영빈님, 웅디 오늘 회사에요. 용돈을 탈탈 털어서 막대 과자를 사서 타일이실에 놨더니 누가 사왔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먹긴 다 먹었네요. 치사하게 내가 샀다고 생색내기도 뭐하고 씁쓸하네요. 이거 비슷한 사연들이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이럴 때 되게 섭섭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 생색내려고 사신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씁쓸한 날도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대신 선물 보내드릴게요. 황명신님, 오늘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차가 얼마나 많던지 길도 좁고 주차가 힘들었는데 제가 좁은 길에 주차를 하느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본네트를 쾅쾅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 막아서 화를 내나 하고 창문을 내렸는데요. 그때부터 너무 친절하게 주차를 도와주시는 거죠. 덕분에 주차도 잘하고 볼일도 잘 봤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텐데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 낯선 분이 베푸는 친절을 만났을 때 진짜 살맛 나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살맛을 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자, 강가윤님이 혹시 역사 코너 시작 BGM 뭔지 아는 분 계세요? 해주셨는데 역사 코너 시그널로 쓰는 노래 원곡은 머브의 비러스윗 심포니입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980님이 청해주신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계속 볼게요. 6147님, 웅디 고3 담임인데 오늘부터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수능 때까지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출근해서 텅 빈 교실을 둘러보는데 우리 반 아이들 얼굴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면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못 가르쳐준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속에 마스크를 쓰고 그 힘듦 다 참아낸 우리 반 아이들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다들 수능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마음이 이 글만 읽어도 다 느껴지네요. 얼마나 그 하나하나 소중하고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대하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좋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무리 잘하고 다들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1530님, 내일이 아빠 생신이라 미역과 소고기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는 꿀호떡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30살 되도록 아빠에게 생신상을 처음 차려봐요. 항상 용돈만 보내드렸는데 올해 아빠가 정년퇴직하시고 우울증을 좀 앓고 계시거든요. 늘 아빠를 응원하는 저희가 있다라는 거를 아빠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랑합니다, 아빠. 기특하네요. 아버지가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자식이 30살이든 20살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생신상을 받아보면은 그게 참 마음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 또 정성이니만큼 그래요. 참 1530님 잘하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민서님, 개그맨 남희석 씨가
딸이 막대 과자 만드는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고서야 오늘이 막대 과자 데이인 줄 알았네요. 에이, 나는 막대 과자 닮은 국수 삶아 먹을래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들려주세요 해주셨거든요. 오늘 농민의 날입니다. 오늘 농민의 날이에요. 예, 현혹되지 마십시오. 막대 과자 데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에 있는 거예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 야구 없어요. 우리 생방 그대로 합니다.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을 함께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엔딩송 5635님이에요. 웅디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심란해요. 집, 회사, 친구 모든 게 편하질 않네요. 복잡한 마음 웅디가 위로해주세요. 김윤아의 길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왜 그러실까? 조금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에게만 거리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얼른 마음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